번호까지 공개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전화를 드려서 가입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 댓글 보면은 참 가슴이 찡해집니다. 어떠세요? 맞아요. 참 정당 가입 그래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박사님.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정치에 관심이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서적. 정당에 직접 가입하라 그러면은 네. 조금 좀 자기가 네. 하면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된 나라인데 미국 사람들이 당원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세워놓고 물어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민주당이라고 그러고 그보다 좀 작은 숫자는 공화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이 정당에 안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인디펜던트라고 그럽니다. 독립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에 소속되는 데 대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게 주저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뭐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당에 가입하라고 그러면은 조금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정당 대한민국도 정당 정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정당 정치화 됐죠. 그렇죠. 예, 개인의 정치에서 정당 정치로 됐기 때문에 온 국민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맞는 정당에 가입해서 지지하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활동의 자유, 국민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간섭, 감시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어떤 정당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걸 또 하거나 가입하면은 왜 정치 색깔을 띠냐? 아니 근데 정치 색깔을 띄어야죠. 사실은 이 가정 안에도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사람 사는 세상의 가장 핵심이고 항상 정점에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돼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 것처럼 맞아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옳은 생각과 옳은 행동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쳐들어가서 끼어들어서 해야지 되는 건데 이 문화도 어찌 보면은 나쁜 정치인들이 활동하기 좋게끔 이렇게 정서적으로 문화 형성된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정당에 맞아요.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이런 문화 자체가 나쁜 정치인들을 활개치게 만든 하나의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사님? 그렇죠. 이게 우리 정치라는 것이 그 정치라는 것이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네. 본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들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라는 말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반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당 속에 모이는데 그 정당이라는 것을 무슨 파쟁, 파벌 네. 이러는 뜻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이 없이는 안 돼요. 왜 네.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뭐 로마 이전에 네. 그리스는 다 모여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온갖 시민들이 예, 다 광장에서도 모이는데, 모이고. 지금은 뭐 다 모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정당이 생기고 그 정당들이 자기 견해를 발표를 하는 것이죠. 정견을. 네. 그러면 보통 일반 시민들은 자기와 견해가 같은 사람들,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지지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정치에는 정당이 뭐 거의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당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작동을 못 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국민 혁명당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그 의사를 대변해 줄 만한 당이 보니까 없는 것 같다는 그 이 불안감 또는 좌절감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시민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정당이 있는가라는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연설할 때 우리 또 연사분들이나 목사님이나 또 이런 말씀 하셨죠. 국민혁명당은 사실 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아니라는 말씀은 지금 기존의 정당들이 해온 걸 정당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런 정당 하려고 나온 정당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는 국민이 직접 어떤 기성 정당들도 기성 정치인들도 지켜주지 못하고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국민이 직접 혁명적으로 함께 움직이자. 이런 의미에서는 혁명이고 국민 운동입니다. 그죠?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 나라를 지켰고 뭐 금모으기 운동 위기 때마다 결국은 국민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 모든 걸 해결해 줬었습니다. 결국은 또 국민들한테 다 떠넘겨집니다. 의병입니다. 예, 의병. 예, 예. 국민 의병, 혁명.
국민혁명엔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지만 특별히 국민혁명당에 당원 가입까지 하시는 분들은 의병이라 불러도 되는 그러면 분들이시죠. 되죠. 네. 전사, 국민 전사,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이 우리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사, 정말 국가 전사 이런 그렇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채팅창에 계속 상단에 고정 메시지로 가입 링크 걸려 있습니다. 아침에도 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국본 그다음에 광화문 온 앱 가입되신 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이 국민혁명을 같이 해주실 정말 진성 운동가들이시거든요. 이미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100% 국민혁명당 가입을 다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옷이 있고 뭐 회사 출근할 때 입는 옷이 있고 또 뭐 군대에서는 또 군대 옷 입는 옷이 있듯이 이 대국본 그다음에 광화문 온 앱 그다음에 국민혁명당은 각자 역할이 다른 여러 가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국민혁명당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우파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정당들을 돕는 정도로만 해서 기대를 했다가 더 이상은 안 돼서 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노총 조직, 이 전교조 조직, 수많은 대깨문 조직, 더불어민주당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좌파 주사파를 이중대하는 자들, 그다음에 뭐 언론, 좌파 언론들, 과거에 해산됐지만 남아있는 통진단 조직, 온갖 좌파 시민 단체들, 이 수백만으로 추정되는 이 조직을 이기기 위해 우리 1000만 국민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 정당의 갑옷을 입고 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혁명당으로 바로 100% 다 또 가입을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계속 기존의 대국본도 아니거나 강화문 온 앱도 아니신 분들까지 저희가 추가로 계속 국민혁명당원으로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기존에 가입되셨던 분들은 100%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제 이 정도는 사실 귀찮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전부 다 거의 생업을 접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라는 분은 지인분께 점심까지 사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리고 왔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글로리님은 우리 부부 어제 다 진성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생애 첫 정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지금 우리 채팅창에 오시는 분들은 생애 첫 정당으로 국민혁명당 가입했다는 분들 많습니다. 보십시오. 다들 우파, 정통 우파, 막 열혈 지지자이시면서도 본인들이 어디 정당 가입하는 건 안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지금 이제 국민혁명당이 다른 당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다른 당은 이제 당신네들을 내가 대변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엘리트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겉으로만 대변을 하지. 그런데 이제 국민혁명당은 이 국민의병의 정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의 정당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하고 간접 민주주의를 섞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통로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혁명당은 당대표신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하여 지금 우리 박사님 저 누구랄 것 없이 이 정당 안에서 무슨 사적 권력을 누리겠다, 자리를 누리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이 이 정말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정말 진실하고 가치로 뭉쳐진 곳입니다. 원래 정당이 정강 정책, 이념, 가치로 모여 있는 동지들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권과 기회주의로 그렇죠. 모여 있는 자들. 그러니 저 모양인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유일하죠. 맞아요. 지금 이렇게 가치로 모여 있는 분들 밑바닥에서부터. 그것도 밑바닥에서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체 조직되는 정당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예, 이런 정당은 생애 처음으로 가입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의 위기 때문에 이런 정말 제가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래서 이런 정말 먹 같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지배자들 아래에서 우리 딸 아들이 굴종하며 사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막자는 겁니다.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우리가 정치가들을 영어로 이제 폴리티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폴리티션들의 특징은
자기 개인 이익이 제일 먼저인 사람입니다. 네. 원래는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이잖아요. 네. 야당은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야당이라는 게 국힘인데 네. 당신네들이 다음번에 대통령을 뺏어올 거다. 그런데 당신은 국회의원은 안 된다. 거기에 그래도 대통령을 뺏어와야 된다고 그럴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아, 정확한 그 질문이시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도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네. 게 더 중요한 맞습니다.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폴리티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혁명당은 그런 폴리티션이 끌고 가는 당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자기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 네.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사리 사욕이 없이 나라를 구하고서 그리고 구한다면은 자기가 원래 하던 거 하겠다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서양에서도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스테이트맨이라고 그럽니다. 폴리티션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는 스테이트맨을 지향하는 정당이고 네. 그리고 대중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정당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국민의힘이 무너진 이유도 방금 이충근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입니다. 대의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의는 대신 대변한다 그 대의가 아니라 클대자. 제가 말씀드린 게 클대자입니다. 클대자. 정말 큰 뜻, 큰 그림, 온당하고 합당한 어떤 큰 국가를 위한 설계와 계획,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큰 그림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인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합이 있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 엉망진창인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하고도 함께 타협이 가능할 정도인 이유는 서로가 사익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저도 정치판 언저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사석 자리에서는 야 막말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뭐 너 뺐지 다음에 떨어지면 너 끝이야. 너 그냥 민간인으로 가는 거야. 대통령은 누가 해도 해. 나라는 굴러가. 뭘 그렇게 총대 메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들 지금 상상이 가서 하는 말씀이에요. 응? 너나 잘해. 너 하나 먼저 재선 3선 하고 나라는 굴러가게 돼 있어. 네가 뭐 온 나라 미래를 생각하고 막 투쟁에 선봉에 서냐. 괜히 모난정이 정 맞는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말이나 이런 문화와 분위기가 저 여의도 기성 정치권에는 그냥 쫙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정치가도 아니고 완전 정치꾼 직업적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만 비판하지만 지금 오늘 큰 뉴스가 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언론에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뉴스가 났습니다. 참 정말 이 박지원 국정원장 이분이 당장 사퇴해야 되는 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언론에서 이걸 얼마나 띄울 것인가. 현직 국정원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이 국정원장의 이 핵심 기사를 언론들이 얼마나 띄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전파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한번. 자, 박지원 사위가 미국에서 엑스터시 대마를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박지원 사위는요.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웃긴데 저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요. 자, 속보로 떴는데요. 이거 정말 확산시켜서 이참에 박지원 이 깜도 안 되는 정보원장 깜도 안 되는 이 사람 끌어내려야 됩니다. 예. 자, 웃긴 것이 이 사위가 마약을 들고 한국에 입국한 것은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인데요. 이 박지원이 작년 7월 달에 국정원장 취임을 했습니다. 보통 5월에 입국했으면요. 이때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때 걸렸을 수도 있는데 불과 두 달 뒤 조용하게 있다가 2달 뒤에 박지원이 국정원장에 취임까지 합니다. 취임까지 하고 또 그 다음 11월 달에 정식으로 이 사람이 또 기소까지 됐는데 이때까지도 언론이 아무것도 안 내요. 그러고는 겨우 올해 6월에서야 오늘에서야 언론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 자체도 의심스럽죠. 네? 원래 일반적인 정치인들 뭐 자녀나 사위 뭐 등등이 이런 일 있으면 즉시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사위가 마약을 들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2달 뒤에 국정원장이 됩니까?
또 기소될 때까지도 언론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6월 달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 짓을 보면요. 좀 내려가 보십시오. 미국 시애틀에서 작년 5월에 가방에 엑스터시 한 알과 대마초를 숨긴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또라이죠. 자, 내려가시면 7월에 역삼동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엑스터시 하나를 쪼개 나눠 먹고 대마초를 흡입하고 그 다음 달에도 호텔에서 동일인과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자체도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지원. 애초에 박지원이란 사람이 국정원장 정보기관의 수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박사님. 외국에서는 이 정보기관의 수장을 굉장히 독립된 자격으로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미국만 해도. 그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같은 데는 평시에 전투를 하는 조직입니다. 아, 전쟁에 나면 군인들이 싸우고 네. 정보원들이 평시에 잘 싸워주면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앞잡이 수준의 사람이 이건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네. 아니 저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한국 정부가 좌파 진보 정부라고 그러는데 진보 정부가 그래도 다른 뭐 여러 가지 못한 데에도 불구하고 한낱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그 존경을 받는 거가 도덕적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예. 이게 그 진보 정부는 무능해도 도덕적이라는 거 가지고 좀 버티는 게 진보 정부인데. 옛날 얘기죠. 아주 옛날 옛날에. 얘기죠. 도덕적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그치. 왜 정권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이렇게 다 망가진. 더 심한 것이고 저는 물론 좋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또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실 정치인들은 사위가 그렇게 해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건 누구랄 것도 없는데요. 백보 양보하여 사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책임을 지냐 이런 말을 한다면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위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언론에 이제 와서 이게 언론에 나올 정도면 국정원장 취임 전에 이게 이 사람이 마약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언론에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고 그 사이에 언론이 내지를 않고 국정원장 취임된 거 여기에도 제가 봤을 땐 뭔가 부당한 압력 내지는 내부적으로 이 언론을 일부러 차단시킨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하죠. 권력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나갔어야 될 온 국민이 알고서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국정원장 앉혀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서 이 반대할 수 있었던 기회를 이 힘을 이용해서 막은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 심해도 참 너무 심한데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박지원 하면은 앞에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있는 게 대북송금인데 대북송금 박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전과자 형사처벌까지 되신 분인데 이런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장 한다고 했을 때 참 기가 찼는데 왜 국민의힘의 이 의원들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막진 않았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제가 네. 보면서 화가 났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그때도 상상이 됐던 게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자기만의 정치적 이념도 사실 좌파 뭐 이쪽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념으로 사는 정치인 같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이념 자체가 없고 자신이 평생 권력과 권력의 언저리에서 계속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뭐 언론 기자들, 야당, 여당, 보수, 뭐 진보, 주사파 할 것 없이요. 이 사람은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약속하고 또 잘해주고 뭐 밥도 사주고 뭐도 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살살살 꼬셔서 자기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랄까 반발감 이런 것들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 재주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재주가.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박지원, 김무성이 손잡았다 이런 것도 이 사람 박지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겉으로는 이 국민의힘이나 우파 정치인들이 박지원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뒤로는 박지원한테 다 넘어가 있다는 거죠. 이 살살살살거리면서 다 그러거든요. 저도 뭐 여러 차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정치가들이 그 어떤 이념이 있고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기억으로 몇십 년 전인데 그 유학할 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 교포 그 환영단 단장인가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네. 그분이. 전두환을 환영하는 환영식에 단장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김정은하고도 잘 놀 수 있는. 네. 자, 이런 사람은요, 그냥 비즈니스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업을 해서 원래도 뭐 가발 장사 했다고 하는데 사업을 했으면 잘했을 거고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올바른 국가관, 가치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그리고 정말 온 국민이 당장은 욕해도 대한민국 전체와 국민 미래를 위해선 소신껏 어떤 정책과 이념을 밀고 가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정치 지도자나 정치 이 고위직에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인 겁니다. 맞아요. 이런 성향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향과 그런 행실로 정치하시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 자리, 국정원장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참 국정원장까지 하고 이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이 국민의힘도 이번에도 가만히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이준석 같은 애들이 이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죠. 왜 이제서야 이것이 언론에 나왔느냐부터 까야 되고 이 삼성 사위에 대해서 계속 줄줄이 재판을 어떻게 받고 박지원이라는 장인이 알았나 몰랐나 언제 알았나 왜 몰랐나 알고도 취임했냐 등등 따지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그것이 연일 계속 언론에서 뒤로 연이어서 계속 기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입막음을 할지 제가 눈에 선하거든요. 기자들한테 전화 열심히 돌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누구 김 기자 이 기자 나 알지? 내가 이렇게 해줬었지 등등. 이제는 뭐 국정원장까지 됐으니 그 원장이라는 힘 가지고도 얼마든지 무마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좀 전파시켜 주십시오. 이 기사 오늘 나온 기사 또 깜짝 놀라서 마침 참 박지원 국정원장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오늘 또 이 기사가 나서 이참에 진짜 끌어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정원 안에 박사님, 네. 국정원 안에 원장이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의 국정원 안에 어떤 반공 정신이랄까, 그 무명의 헌신이라고 하는 그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내는, 정보를 지켜내는 반공 업무를 하는 그런 어떤 정신 같은 것이 한순간에 또 막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전 좀 희망을 걸고 싶어서 그래도 내부의 정통 그러니까 이 정보원들은 뭐 공무원들이 그 장이 바뀌면은 뭐 생각까지 다 바뀌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거부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조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그 조직이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그 아는 뭐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묵묵하게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뭐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속에 있을 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국정원에 무슨 뭐 거기다 이제 그 큰 돌에다가 이렇게 그 훈시 같은 걸 써놓는데 그걸 그 신용복이 그 글자체로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국정원에서 이제 나오신 이거 뭐 오비들이죠 이제 네네네네. 이따가 나오신 분들이 가서 전직 뭐 데모도 국정원. 하고 뭐 그런 걸 보면은 그 정신이 다 사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뭐 이렇게 그 무너뜨리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100%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또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국자들 뭐 광화문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직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올바른 정당한 권력을 다시 찾아와야 되고 대한민국을 다시 그 이승만 박정희의 그 자유민주 정신으로 이제 다시 건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들을 다 하는 것이죠. 네. 자,
새하늘 농장님 가입하기 위한 전화는 몇 번으로 해야 하는지요? 1544-5556번입니다. 1544-5556번으로 가입해 주시고요. 대국본 광화문 온 앱까지 가입했던 분들은 완전 우리 진성 열혈 지지자신데요. 100% 국민혁명당으로 가입하는 절차 꼭 좀 실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혁명당까지 완료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자, 박사님, 우리 국제 정치 또 전문이시니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평가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박사님께 말씀 들어야 될 부분이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네. 바이든 네. 시대로 넘어갔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네. 박사님께서 느끼시기에 트럼프 때와 이 바이든 때 우리 한미 동맹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북한 문제 때문에 중요한데 이 양 정부의 차이랄까요? 변화랄까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외교 정책에서는 이제 대세는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미국의 경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 그 전술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는데 네. 그 전략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원하는 거는 바이든한테는 트럼프보다 북한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네. 북한은 작아요. 지금 이번에 타임즈에 뭐 이 문재인이 표지 모델로 표지 모델로 나갔다고 좋아하는데 그 칭찬한 거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 보면은 완전히 확 나가더라고. 박살나는 진짜. 그걸 보고 자기가 그 잘했다라고 예. 청와대에서 얘기했는데 내용도 안 읽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이 이 문재인 씨가 원하는 것을 조금 해주는데 거기 타임에 그렇게 나왔어요. 해주는 이유는 바이든이 원하는 것에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근데 바이든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인데 지금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라라고 지금 요구하기 위해서 문재인 씨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눈 감아 주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북한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 근데 미국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풀어줄 수 없다. 뭐 도무지 안 되는 거죠. 저는 느끼기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스타일이나 성격도 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계속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대통령이 보내는 말이랄까 행동이나 제스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좀 불안불안했던 것 같아요. 무슨 돌발적인 말을 그러니까 하나 이제 김정은을 막 지켜 세우기도 했다가 막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하고 네.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다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트럼프가 그 아주 획기적인 외교 정책을 했다고 보는 건데 네. 김정은이를 3번이나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트럼프 말은 들었습니다. 바이든 말은 안 들어요. 근데 트럼프 말을 들었는데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미국이 가지겠다라는 그 목표하에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트럼프가 북한을 가져갔다. 그럼 한반도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는 그런 의미에서 야, 저 사람이 좀 그 황당한 발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장사꾼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의 꿈은 아마도 원산에다가 트럼프 호텔 세우는 게 꿈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원산에 트럼프 호텔이 네. 들어간 그 상황은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기대를 했었죠. 근데 바이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냥 뭐 말로만 뭐 자세하고 뭐 외교 정책 자세하고 뭐 섬세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굉장히 화끈한 어떤 친구 같은 그런 제스처를 그것도 펼치면서 이제 세 번 만나면서 대한민국은 아작이 난 것 같아서 아니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네. 그 언론이 트럼프를 반대해서 그런데 지렁이를 말이죠. 껌껌한 데서 바깥으로 꺼내놓으면 죽어요. 김정은이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거 꺼내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죠. 네. 근데 또 그렇게 하던 것이 어떤 소기의 성과를 내기 전에 지금 그 정부가 또 끝나버려서 성과는 바이든 척으로 해서 전혀 성과 못 냅니다. 그래서 성과는 안 나요. 왜냐하면 북한은 죽기 이전에는 핵을 만들어야 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대화로는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식 대화도 안 되고 트럼프식 대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하지만은 그냥 굶겨 죽이든지 폭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그럼 진짜 지금 뭐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이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 통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통일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빨리 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지옥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거. 예. 그 목표를 세우면은 바이든이다 트럼프나 다 옳은데. 예. 그러니까 제거하는 방법 중에는 말이죠. 나쁜 놈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네. 나쁜 놈을 나쁘지 않은 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나는 트럼프의 정책은 나쁘지 않는 놈으로 바꾸는 바꿔보려고 거. 예, 예. 이제 했다라고 네, 보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가 계속 대통령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민주주의가 되면은 근데 그거는 거기는 트릭이 있는 거예요. 북한 국민들이 쫓아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민주주의는 어차피 뭐 그렇죠. 국민 손에 맡겨져 있는 거니까. 북한이 민주주의가 됐는데 네가 대통령 돼도 김정은 돼. 같은 대통령을 할 수 있냐는 그렇죠. 그 뒤에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볼튼이 얘기했더니 저놈은 내가 한 말의 본뜻을 모르니까 멍청이라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네네. 사실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돼버린 것 같아요. 트럼프 일단 이제 정권이 연장이 됐으면 연장이 됐으면 지금 또 다른 또 국면에 우리가 맞이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이 미처 다 보여지기 전에 그렇죠. 너무- 또 갑자기 아, 정부 너무 바뀜으로써 이제, 네. 지금 또 근데 몰라요. 미국에서 지금 선거 부정선거 지금 네, 맞습니다. 검토하고 지금 참. 야단입니다.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더 활발하게 지금 주마다 막 재검이 그래서 되고 있는 트럼프가 걸로 최근에 알고 있는데요. 나와서 텔레비에 나와서 나는 한 번도 졌다고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코멘트를 장문의 코멘트도 자기 발표하고 진 적이 그랬는데. 없고. 예. 그리고 아리조나에서 지금 새로 검표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네. 조지아 새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쪽 그 펜실베니아도 하고 한 군데에서만 부정이 나오면은 한 사람은 탄핵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선거라는 거는 정말 그렇죠. 공정성이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민주국가에- 담보가 안 되면 그렇죠.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일반 시민들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권력이 투표권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장난치면은 그거는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죄예요. 그렇죠. 그 사형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부정선거 국내 팀들이 현수막 그 깃발 들고 있는 거에 보면 부정선거는 사형, 빨간 글씨로 사형돼 있는데 그건 정말 사형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5,200만 국민들을 농락하고 사기친 거기 때문에 사형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벌써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재검이 우리는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것도 처음으로 인천 연수 을만 그렇죠. 지금 어제 됐고 오늘 또 그 결과 보는 중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계속 응원하고 있고 목사님도 사실 보이지 않게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 우리 국민특검단 변호사님들이 여러분이 가서 어제부터 하루 종일 재검에 참여하면서 이 재판부와 상대방 변호사들과 치열하게 법정 공방과 싸움을 했습니다. 심지어 뭐 법정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처음엔 해가지고 뭐 싸워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진짜 뭐 더더 말고 오직 진실한 표와 진실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선거에는. 근데 자꾸 뭐 기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걸 들어서 재판부가 이 재검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걸거나 제한시키거나 좀 대충 여기까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수단을 다 써서라도 사실은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써서라도 오직 진실한 표와 진실한 결과 이거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써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이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일반 대법관은 국민들은 당연히 선거 결과가 의심스러우면은 네. 그 의심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반드시 그 의심을 해소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자꾸 그 끄는 것은 오히려 자기네가 부정했다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부분이요. 정부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또는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법부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다시 확인해서 이겨야지 그게 네. 진짜지. 그래서 지들은 싫어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니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사법부가 딱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당연하죠.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정부랑 국회는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선거 지들 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럴 때 그렇게는 안 돼. 조금의 의혹도 있으면 다 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 결과가 진실된 거라고 나오면 니들은 더 좋지. 그 모든 책임을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힘겹게 청구하고 비용도 내고 이렇게 국민들이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해? 왜 막아? 왜 언론은 안 써? 사법부는 왜 그걸 가지고 유일하게 그럴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당신들에게 그런 책무를 법적 의무를 줘놨는데 그걸 왜 그렇게 직무유기를 합니까? 몇 년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년 이상 지금 지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 진짜 저는 천하의 역적이 문재인 다음으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법부를 말아먹었기 때문에요.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이 엉망진창일 때 정말 유일한 보루가 그래도 사법부입니다. 그렇죠. 우리 법조인들은 또 더 잘 알아요. 사법부 다 개판해놨어도 그래도 그 안에 의식 있고 법대로 직업적 그 법관의 양심대로 판결하는 그 몇 명의 판사들 때문에 진실이 그나마 지켜지고 있거든요. 정의가. 그런 중요한 사법부를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몇십 년 했다고 그래놓고 말이죠.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이 분립되고 권력이 서로 상호 견제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을 그 위해서. 대통령 권력 밑에 국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밑에 대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 옆에 있는 건데 네. 그 개념이 지금 다 망가진 겁니다. 망가졌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그러냐 하는데 의회하고 사법부가 밑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독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심지어 국회나 사법부에다가도 함부로 권력 분립에 반하는 그죠. 언급을 막 하고. 삼권 분립에 반하는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 명의 목사인 전광훈 목사님을 대놓고 전광훈 씨 또 뭐 사랑제일 교회를 특정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되신 분들이 다 법원에서 이거는 방역 방해, 역학조사 방해 아니라는 이유로 다 영장조차 기각이 다 됐거든요. 그럼 당신이 말한 그 허위 사실 책임 어떻게 질 거냐고요. 예? 대통령이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다. 뭐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정광훈 씨 사과를 하는 게 먼저지. 이딴 소리 함부로 한 거에 대해서 당신 책임 어떻게 질 거냐는 거야. 남의 명예회복을 국민의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그렇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거짓 근거를 가지고 했으니까 책임지시라는 거죠. 그렇죠. 뭐 반드시 그거는 진짜 가짜치도 않은 일이 생겼어요 정말. 난 그거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동네 이장도 되면 안 된 사람이다. 대통령이 사법부한테 이렇게 하라고 오도를 명령을 내린 거가 되는데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맞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우리 전부 다 국민혁명당 가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채팅에서 또 열심히 써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렇게 점점 뜨면 뜰수록 또 희한한 이 분탕질하는 사람들도 또 채팅창에 들어왔어요. 뭐 심지어 제가 고향이 대구가 아니라 어디 뭐 담양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대구에서 났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개인 신상 같은 거 쓸데없이 털지 마시고, 예? 지금 나라 살리는 일에나 하세요. 자, 예, 오늘 지금 1,200명 이상 또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자, 대국본, 그 다음에 광화문 온 앱 다 가입되신 분들도 국민혁명당엔 무조건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예, 상단에 고정 링크, 조금 귀찮으실 수 있어도 빨리 클릭하셔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당원이 아직 아닌 분들이 아무도 없도록 가입 좀 잠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입해 주시고 나면은 와서 댓글에 링크를 좀 달아주십시오. 예, 그러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님. 네. 이 참 문재인 정부들은 참 차근차근 참 한 발 한 발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일을 잘하는 것 같은 게요. 5.18 가지고 완전히 성역화 만들었죠. 애초에 세월호 성역화 만들고 이걸 정치로 이용했고 5.18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완전히 성역화로 만들었고요. 제주 4.3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그렇죠. 예?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정의를 180도로 바꿔놨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고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예? 그때 김학성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권자만 많이 있고 반대가 없었다고 국민의힘에. 맞아요. 지들이 할 일을 김학성 교수님 같은 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을 내서 지금 밑바닥에서 하고 있는데 봐봐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멍청하게 있으면서 대응을 안 하니까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오늘 여순 사건 특별법도 또 통과됐습니다. 예? 착착착 가고 있죠. 목사님 말씀이나 이충근 박사님 말 맞다나 차차차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도 여러분들 그래도 그나마 찾아보십시오. 여순 사건이라고 나오면 제주 4.3하고 똑같습니다. 제주 4.3을 이 남노당의 폭동,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이 대한민국 자체의 민주 선거를 막고자 하는 남노당 세력들의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자고 하니까 또 여수 순천 지역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의 남노당을 진압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무장 봉기한 걸로 돼 있는 게 지금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이거를 근데 이런 사건을 여순 사건 특별법이 뭐냐면 또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한대요. 이 명예 회복이 당시 이 반란을 일으킨 그 공산당을 추종하던 군인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 그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거겠습니까? 후자죠, 박사님. 예, 이 지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역사를 자기네들이 독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절대 역사를 절대적으로 자기네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모든 그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법들이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와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일체의 그 사건들을 지금 비판할 수 없게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헌법을 지금 위반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유민주 체제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거부도 폭력으로 거부했던 사람인데 4.3이라든가 여수반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운 식으로 다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역사적 진실을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왜곡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에 절대적으로 판단할 네. 능력이 있다라고 예. 지금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역사적 진실까지 자기들이 말하는 게 역사적 진실인 것으로 만들고자 이 180명 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혀 저항 안 하는 식물인간 같은 이 국민의힘 그렇죠. 데리고 있으면서 이 법안까지 또 무사 통과가 됐습니다. 그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던 모든 사건들은 비판할 대상에 안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예. 참 저희가 참 국민혁명당 하고 이거를 있지만 야당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우파라면은 대한민국 우파라면은 그러니까요. 참 국민의힘도 보면 좀 신기해요. 근데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거로 다 만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예. 직위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위 정치 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정치 놀이 하고 있는 정치꾼 거예요. 하는 거죠. 예, 이제 다음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후보로 누가 우리 당에 들어올까 말까 내가 먼저 가서 어디 줄에 붙어야겠다. 다음 대선 우리 쪽에 대통령 되면 나는 이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저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말 허망하게 다 통과되면서 참 제목도 보세요. 연합뉴스 제목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73년에 한 풀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체를 물어봐야 돼. 누구의 한이냐는 거야. 누구의 한. 그리고 진상 규명 희생자 누구로부터 희생된 사람의 명예 회복이냐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정부에서 하는 건 전부 다 그때 그 남노당 및 남노당에 추종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공산당을 추종해서 그 진압을 갖다가 거부해요. 그 사형감이죠, 원래. 즉석에서 명령 불복종으로 처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짓을 한 건데 누구를 지금 희생자로 본다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누구의 명예를 회복할 거예요? 또 그 사람들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간첩 빨갱이 소리 듣는 겁니다. 예? 아, 정말 국민의힘은 진짜 우파의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 저걸 못 막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거를 말씀 자체도 없잖아. 얘기 자체도 없잖아요. 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폭력적 행동을 지금 비판하면 안 된다. 네,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걸 다 못 막고 정치 노름이나 하고 자빠져 있어서 이 법이 통과돼서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내년이나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이 법 가지고 바로바로 막 일사천리로 또 재심하게 해서 무죄 했으니 그때 당시 이 말 안 듣고 불복종 해가지고 공산당을 추종했던 그 군인들의 유가족을 3대 4대까지 막 찾아내가지고 그렇죠. 그들에게 거액의 보상금 주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할 겁니다. 아, 참나. 뭐 교육부 공무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213곳이나 지들 마음대로 조작해서 초등학교 배포하는 그런 짓도 하는 마당에 아니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지 참 아니 이해가 안 이건 돼. 국민의힘에서 그 얼마 전에 북한의 그 김일성 회고록 그건 소설도 아닙니다. 소설은 재미라도 있죠. 뭐 완전히 1% 정도가 진실일 거예요. 99%가 가짜고. 근데 그거를 읽어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국힘당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두환 회고록은 왜 못 읽게 해요? 그렇다 치면은. 참나. 아니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어딘가에 쓰거나 아니 김일성 반대 이런 게 아니라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김일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일에 그 이름을 쓰거나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직도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금기어였거든요. 우리 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야당이라는 참 사람들 야당 의원이 그거 읽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태경이 여당이 그랬으면은 뭐 저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라고 우리가 뭐 거기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야당이 민주주의를 자유주의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태경이 전향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당이 나와서 왜 분열하냐 그러는데 분열하면은 우리 그 국민혁명당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는 정당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분열이 돼요. 맞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뭐 분열을 시키지.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 공산당과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 치열했던 그 역사 자체를 다 뒤집어 놓고 있는데 그거를 다 무사 통과시키는 게 북한의 어떻게 역사가 우파 옳다라고 정당이죠. 보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국힘당에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황교안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이 황교안이라는 분이요 참 뭐 막말로 참 여기저기 치워도 도저히 치울 수 없는 뭔가를 많이 싸질러 놨어요. 진짜. 제가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중요한 4.15 총선. 응? 그걸 갖다가 혼자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말로 다 혼자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 비박계 유승민 그리고 뭐 박형준 뭐 김형호 김종인 이제 이런 분들하고 하면서 나 대통령만 시켜줘 그런 것 같아요. 난 대통령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이번 공천은 거기에 맞게 좀 잘해줘라. 응? 그러면서 중도
중도층을 우대하면서 중도 안 잡으면 당신 대통령 안 돼. 당신 요대로만 쭉 가면 문재인은 계속 이 여론이 나빠질 거기 때문에 대선 자리 후보 자리만 잘 유지하면 대통령 따놓는 당상인데 중도를 잡아야 과반을 먹고 대통령 되지 않느냐. 당신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아마 그런데 홀라당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안철수도 그 비슷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를 할 거냐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도 하면서 중도를 잡게 해줄게 대통령 되게 해줄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 홀라당 넘어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지난 4.15 공천이 개판되고 4.15 공천에 단독으로 전략 공천, 단수 공천 아예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민노총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인물이 경상도에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지금 국회의원 됐어요. 지금 이름이 기억 잘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잡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념도 없고. 이렇게 싸질러 놓은 결과 비록 100명밖에 없다 해도 이 100명이 완전히 투사로 무장되면은 뭐든 못 막습니까? 국민 여론까지 다 뒤집어 바꿀 수 있어요. 100명이면은 100명이면은 이 100명이 뭘 주장하느냐를 국민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다 깨어나죠. 듣고 아 국민의힘 말이 맞네. 저 문재인 미쳤네. 이렇게 됐을 텐데 100명을 잡탕 이것들로 그냥 뒤섞고 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멋대로씩 문재인이 멋대로씩 하고 법 통과시키고 역사 왜곡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의 죄인이 말이야. 역사의 죄인으로 살아도 모자르네. 지금 또 뭐 대통령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경선 나올 것처럼 그래요. 지금 자기가 어디 원전 같은 데 가서 시찰 비슷하게 하고 다녀요. 역사의 죄인이면 역사의 죄인답게 일단 그 죄값부터 좀 조용하게 받으시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싸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아유 진짜. 자, 네 우리 이충근 박사님, 네 계속 채팅. 자 지금 바로바로 가입되신 분들은 가입했다고 또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또 오전처럼 3명, 5명, 10명. 예, 다 이렇게 가입시켰다는 분들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 많이 하는데. 자, 이충근 박사님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창으로도 또 올려놓으십시오. 아유, 뭐 또 이충근 박사님 모셔놓고 혼자 떠들긴 제가 뭘 혼자 떠들어요. 자, 질문도 좀 올려주시고요. 예. 자, 늘깨어님 가입했어요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 당이 이 국민혁명당과 너하라가 점점 대세가 되니까 참 또 평소에 안 들어오던 이상한 분들도 막 들어오시고 그럽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천만 당원 가야 되니까 네. 뭐 여기 당에 대한 그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기존의 정당처럼 어떤 뭐 권력이나 바라보고 그 권력을 향유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뭐 급조한 정당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네. 원래 그 우리가 원하는 정당이 제의를 못 해주니까 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는 요소를 많이 가미한 겁니다. 네. 1,000만 명이라는 거는 아주 대규모 대중 정당인데 네. 그래서 그 국민들 정말 분노한 시민들 정말 자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오면은 그분들의 그 견해를 저희들이 그 잘 요약 정리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갖다 이제 제시하는 거죠. 지금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했지만은 이런 뭐 여순 사건 뭐 또 4.3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국가가 이거는 역사가 판단하는 거고 학문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한 정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는 이게 그 전체주의죠. 사상을 통제하는 겁니다. 바로. 네. 히틀러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공산 독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걸 막아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국민혁명당 그리고 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그래서 이게 천만당원이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에 이제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설득하고 소개를 해주세요. 네.
서민님 전 남편하고 같이 가입했어요. 라고 하셨고요. 네, 대국본 광화문 온 앱 가입되신 분들은 무조건 또 국민혁명당에 100% 가입을 완료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예, 거기 이미 대국본 광화문 온 앱에 가입되신 분들이야말로 또 열혈 지지층이신데요. 100%다 국민혁명당 가입해 주시고요. 무지개님 당원비 또 10,000원으로 어제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참 항상 기뻐님 가입했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이제 그 너아라 TV에 나오시거나 또 최근에 우리가 전국 순회하면서 네. 이제 연사로 막 계속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변에 좀 또 우려의 목소리는 늘 있죠. 어떠세요? 그렇죠. 주변 반응이 나는 어떠세요? 뭐 솔직하게 학자니까, 얘기해 보세요. 학자인데 이제 예. 그러니까 거기 국민들을 이렇게 흥분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연설은 네네. 우리는 뭐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네. 그냥 뭐 다만 우리 목사님이 참 고생을 하시는데 네. 제가 그냥 옆에서 소서라도 있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 목사님을 뭐 할 때마다 이제 가능한 한 참석을 했습니다. 100% 네네. 참석은 못하고. 근데 이제 그냥 뭐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하는 일 그리고 하는 정강 정책 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네. 뭐 저는 정치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분석하고 글 쓰고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선동하거나 이런 거는 뭐 네. 하지 않겠습니다. 아유 뭐 박사님은 선동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뭐 선동도 아니죠. 아니죠. 예, 진실을 얘기하는데 설득이죠, 설득. 예, 설득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처음보다는 좀 반응들이 좀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 점점 뭐, 처음에는 맨 처음에 오해도 뭐 많고. 그러고 뭐 또 하냐 하는 식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네네. 뭐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사님은 국민혁명당 12대 정책 목표 중에 예. 개인적으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나는 그 이제 뭐 다 그냥 괜찮은 건데 그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네네. 지금 뭐 국제정치학자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가야 되고 네. 강대국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되고 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거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이나 만주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져야 되는데 네네. 그런 면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좋아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참 이 통일 문제도 통일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국내도 이 기존에 그 전에 보수 우파라고 했던 정당이나 정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다 뭐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통일이라는 아젠다를 중요한 아젠다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시켜서 그렇죠. 그리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서라도 거기까지 자유민주화를 시켜서 동포도 꺼내고 그렇게 통일된 나라를 가지고 세계 G2 국가로 간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경제 대국 간다. 그렇죠. 이런 어떤 비전을 갖고 이것을 막 세게 공표하면서 실제로 그걸 향해서 추진해 가는 그런 일을 왜 우파 정권에서는 활발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전부 항상 다 통일 아젠다가 실패를 좌파 한 것인 거죠. 것처럼. 그렇죠. 다 실패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 대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나갈 방향, 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간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G2라는 거가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G2는 그게 그냥 공상이 아니라 능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전략으로 세워놓고 그 가는 과정을 이제 정책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왕에 우파 정당, 우파 정권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냥 어떻게 북한하고 비위나 맞추려고 그러고 네. 그 못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이 정의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평화지. 네. 전쟁만 안 나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못된 놈은 가서 때릴 그 각오가 있어야지 그게 국가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면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은 총사령관입니다. 네. 총사령관.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래서
모든 군인의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통수권자라 그러죠. 통수권자라고 그러고 그거는 헌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파 대통령 중에는 자기는 민간인이라는 것을 자랑한 사람도 있어요. 네. 자기가 그 군인의 최고 책임자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우파 정권일 때도 잘 안 됐던 거예요. 국제 정치적으로. 네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이라는 중차대한 한반도 운명이 걸린 그리고 이 공산 통일되면 안 되고 자유 통일돼야 되는데 당연하죠. 자유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주체는 자유 세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좌파면 좌파 통일을 하고 싶을 것이고 내가 우파고 자유 세력이면 자유 통일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통일의 주체와 핵심 세력이 자유 세력이 더 앞장서서 통일 아젠다를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 좀 뺏긴 느낌이에요. 그걸 그죠? 뺏겼었죠. 예. 뺏겼습니다. 좌파들이 전부 다 통일하자는 소리를 해놓고 그러니까요. 거기 그 사람들이 숨긴 거가 통일되면은 이 나라 이름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뭐 맞습니다. 통일되면은 이 나라 이름이 통일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든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든지. 네. 근데 저 사람들 그냥 그 통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으니까 그 이름을 빼고서 통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은요.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안 안 쓰기 써요. 위해서 안 써요. 그럼요. 평화라고 말하는 그렇죠. 거죠. 평화. 예. 근데 평화는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평화는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그렇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과를 말하는 핵심 단어는 뭐냐면 한반도 전체 자유 통일 이런 명확한 결과를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안 쓰고 평화라는 어떤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만 쓴단 말이에요. 왜? 자유통일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안 쓰니까. 자유라는 말 다 빼고. 자유통일 안 할 거니까 그 말 못 쓰니까 평화라는 애매한 걸로 갔는데 평화도 과정일 뿐이지. 그렇죠. 선명한 목표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살면서 왜 자유통일을 말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민주당도 민주를 강조하는 진보 세력 정도만 돼야 되지. 헌법을 뛰어넘어서 자유통일을 말 못하는 주사파 일로 넘어가면은 반국가 세력 맞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지금 국민혁명당의 정강 12개 중에 자유통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몇십 년 만에. 네. 옛날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통일, 북중통일 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몇십 네. 년 동안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정권도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있다가 예. 지금 지금 다시 그 얘기를 해야지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네. 그리고 통일이 사실은 북한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 살려주려고 이렇게 그냥 온갖 애를 쓰고 앉아 있으니. 네. 한반도 자유통일에 앞장서야 되는 자유 세력이 조용한 바람에 통일 아젠다를 저들이 완전히 막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평화 하는데 방치를 해버렸어요. 김일성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남조선하고 평화 얘기하는데 그건 다 가짜고 언제 진짜 평화가 오냐면은 남조선 정권이 없어지는 날 그때 평화가 온다라고 직접 김일성이가 한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한이 없어지는 것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네. 근데 왜 매일 평화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는 얘기죠. 네. 근데 뜻도 모르면서.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반도의 평화랄 게 현실적으로 한 단계 진보된 게 나아간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발이 멈췄어요. 아니, 그러니까 핵 리스트를 내놨어요. 큰 어떻게 병 됐나요? 걸린 사람이 자기 건강하다고 얘기한 거는 똑같은 겁니다. 한반도의 네. 평화라는 거는. 그리고 뭐 미국 타임하고도 인터뷰하는데 지금 평화가 이것이 아주 허약한 평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북한이 핵폭탄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게 평화인데 이거를 제대로 된 평화로 만들겠다라고 말이지. 김일성식으로 북한이 다 통하면 평화가 되겠지.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김대중, 뭐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북한의 군사력은 더 세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핵폭탄이 늘었으니까 네. 핵폭탄은 절대 무기라고 그래요. 핵폭탄은 네. 아무리 그 재래식 무기 좋은 거라도 핵폭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아주 그 유명한 학자 언급을 빌리면은 다투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핵폭탄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때 상대방의 옵션은 두 가지밖에 안 남는다. 네. 1. 네. 싸우다 죽는 거. 네. 2. 항복하는 거. 근데 항복이 평화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렇죠. 그냥 정말, 말로만 평화죠. 예, 어. 사기 언어입니다. 사기 언어. 그리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딴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러면은 거죠. 예. 그러면 이완용이가 평화주의자죠. 네. 일본한테 항복했으니까 예, 전쟁 안 하고.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 식민 지배 하에 있을 때도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피 흘리는 것보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피 흘리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보다 조용히 낫다고 살았으면 되는 그랬으니까. 거죠. 어? 그러니까 다 그게 항복하자는 소리예요. 예. 그냥 항복하고 개돼지로 살자는 말인데 말이 되는 말 같지 않은 그렇죠. 소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또 열받긴 하지만 또 나왔네. 미친 거 아니에요?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바보 같은 얘기죠. 완전히 빨갱이식 사고를 하고 있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저거는 북한에서도 싫어하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6.25를 정의로운 전쟁으로 치거든요. 아니 그러면 정의로운 전쟁, 국민 모두를 나라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바보짓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더 못난 길로 갔다는 말이잖아요, 저 말은. 저거는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저런 말을 하면은 일단 기본 자격이 안 되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은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은 대통령 나오세요. 누구든지. 나 그거 할 수 맞습니다. 있으면은.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와 그거 대단한 뭐 탁월한 정이네. 그 탁월한 정이 아닙니다.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자, 예. 자, 참 이 국민혁명당 저는 우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돕는 조직 우리가 상상해 보면 줄줄이 있지 뭐 않습니까? 북한의 아부 떠는 예. 지금 북한이 다 죽어가는 북한한테 네. 쩔쩔매는 네.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위에서부터 해보면은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만드는데 앞장설 사람들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그다음에 이미 있다는 고정 간첩들, 그렇죠. 이제는 뭐 국정원까지, 경찰 조직까지, 민노총, 전교조, 과거 통진단 세력, 주사파 시민단체들, 좌파 언론들 그렇죠. 다거든요. 게다가 그거를 막기보다는 개인의 영달에 앞장서고 입 꼭 닫고 있는 국민의힘까지 더하면 그렇죠. 없어요, 없어. 이거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지킬 이렇게 돼 세력이 있는 없는 걸, 거죠. 예, 네. 없는 겁니다. 없으니 국민이 혁명해야 되고 모여 있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정당 만들고 왜 분열하고 이런 걸로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저 이 말이면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라를 지킨 마지노선은 항상 국민이었죠. 국민들의 혁명이 결정적인 위기 때 막았던 거기 때문에 그거 하자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긴 얘기 우리나라 필요 역사를 없습니다. 보면은 정부가 이 나라를 구하지 않고 네. 정말 어려울 때는 의병들이 다 나와서 구했어요. 맞습니다. 국민운동. 옛날 그 항상, 조선시대 예, 때도 예. 그렇고 예, 최근에 맞습니다. 와서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네. 국민혁명당이 그 국민의병당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의병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는 국민혁명당 국민의병으로 가입 신청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도 1,600, 700명 시청 중이신데요. 아직도 시청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꼭 해야지. 응? 나 말고도 또 많이들 가입했다. 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본인 한 분만 가입 꼭 하겠다 이런 생각이면 바로 1,000만이 되는 겁니다. 예, 가족들 예. 다 가입시키고 친구들 가입시키고 네. 이거는 뭐 그냥 그 맞습니다. 이 대중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직접 네. 민주주의. 네, 맞습니다. 한번 나도 직접 그러니까 네. 이 좋은 의미의 정치. 그 한문으로 정자정야라고 그럽니다. 네. 정치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래야 된다라는 그 우리 그 정치학교는 맨 앞에 배우는 얘기인데 네. 하도 정치가들이 자기 개인 이익만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말이 나쁜 말이 된 건데 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내 목소리 한번 내고 싶다.
네. 내 목소리 내줄 수 있는 그런 당이 이제 국민혁명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이제 강대국으로 만들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할 거고, 네. 우리가 뭐 권력을 잡아가지고 권력을 향유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네. 아유, 셀라수키님 국민의병당 너무 좋아요. 또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가입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30초 정도 쓰셔서 가입하시고 오셔서 댓글까지 달아주십시오. 방금 가입했다는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 참 사탄이 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쓰잖아요, 박사님. 그러면 그 과정에는 뭐 성경에 대한 오해도 만들고 또 그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오해들을 그렇죠. 항상 만들어내서 그렇죠. 막아버리잖아요. 네. 예, 정치하면 안 될 것처럼 목사가 정치하면 안 돼, 일반 국민이 정치하면 안 돼, 청년이 정치하면 안 돼, 여자가 정치한다고 뭐 나대면 안 돼, 당가입하면 안 돼. 다 이 정치권에 있는 사탄들이 만든 정치가들한테 문화입니다. 맡겨두면은 안 된다가 네, 오늘날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네. 걔네들한테만 맡겨두면 큰일 난다는 거. 네. 그래서 생애 첫 가입 우리 국민혁명당으로 해주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바로바로 꼭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예,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신 우리 오늘 나와주신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또 광고 듣고 갈까요? 뭐 멘트가 줄줄줄 올라오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시고 또 다음 방송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근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국민혁명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어떻게 국민혁명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과 그리고 댓글창에 고정해둔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에서 붉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좌측에 당원 가입 안내 창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 당원 가입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신청서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그리고 인증번호 요청을 하시면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그 후에 성별을 클릭하시고 우편 검색을 해주십시오. 상세 주소와 추천인은 필수가 아니니 꼭 적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꼭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를 꼭 체크해 주시고 가입 완료를 눌러주시면 국민혁명당 당원에 가입이 되신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혁명당 회비 납부 방법입니다.